오브의 주인공 그리고 골드 익스피리언스의 주인 조르노 조바나는 디오와 인간 여자 사이에서 나온 조조다. 어렸을 적부터 형성된 성격이 문제가 있었는지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는 걸 굉장히 싫어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혼자 떠맡는 버릇이 있어 계획이 실패하면 일시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다. 이로 인해 무모한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여 동료들의 조급함을 끊임없이 경고했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본인이 조급해지면 이 행동들은 옳은 판단이라고 주장했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탈리아에 사는 혼혈인이자 원래 부르던 이름은 시오바나 하루노였는데 이탈리아 표기법에 의해 조르노 조반나 혹은 지오지오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1985년 4월 16일에 태어났으며 이전 조조들에 비해 키가 훨씬 작은 172cm다. 적당한 길이의 머리카락과 앞머리에 버터링 3개가 가미된 헤어스타일인데 특히 앞머리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빈상에 있던 곱슬머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 한다. 이후 레퀴엠으로 각성하게 되자 묶여있던 머리가 풀리면서 지아비와 똑같은 포즈가 되었다. 처음엔 착한 척한 새아버지에게 학대, 조르노를 돌보지 않고 나가서 놀고 자빠진 엄마로 인해 콩가루 집안에서 생활해. 게다가 바깥에 나가면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조르노는 냉담하고 무관심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우연치 않게 쓰러져 있던 갱스터를 보며 동정심과 동질감을 느껴 그를 도와주게 되었고, 그리하여 도와준 갱 덕분에 괴롭히던 친구들과 학대하던 새아버지가 친근해지고 얌전해졌다. 그렇게 갱을 보고 자라난 조르노는 더욱 자신감 있고 배려 깊은 사람이 되어 이후 사에 미친놈이 치료해달라고 할 때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갱을 동경하게 된 조르노는 진정한 갱스터가 되기 위해 어떤 기회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눈물의 루카를 내려치고 나서 본인을 잡으러 온 말단 갱단의 리더 부차라티를 만나 그를 회유하여 파시온에 스리슬쩍 침투했고 폴포의 입단 미션을 시원하게 클리어하며 이후 부차라티가 데리고 있던 팀원들과 협력해서 부차라티를 꾸준히 승진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평등하다고 생각했는지 리더에게 은근슬쩍 말을 놓아버렸다. 맞아? 작가는 처음에 오브 주인공을 여성 캐릭터로 만들 생각을 했다 한다. 그러나 당시 여자 주인공은 주간 점프 독자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아 인기가 높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여 편집장과 상의해 결국 남자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 후 6부의 주인공이 여자 조조가 되었고 다시 방영을 시작한 6부의 붐은 언제 올까? 갱스터된 인물답게 15세 나이치곤 스탠드 능력을 이용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인물인데 그가 저질렀던 범죄를 나열하자면 소매치기 당한 지갑을 다시 가져오는 과정에서 팁이라 하며 돈을 훔치기, 몸을 수색한 교도관의 지갑과 신분증을 털어버리기, 관광객의 가방과 여권을 들고 튀기, 주차장에 있던 차들을 전부 개구리로 만들어버리기, 개인기를 보여주며 공항 경찰에게 뒷돈을 건네주기 등 결과적으로 옳은 행동이었다는 본인 기준의 도덕성을 따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기준으론 촉법소년의 나이에 맞지 않아서 만약 이런 짓을 하는 아이가 주변에 있다면 머리통을 후려쳐야가 아닌 내 통장에서 6억을 줘야 한다. 맞아? 조르노의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은 기계와도 같이 답을 내리는 결단력이다. 이것은 고통, 슬픔, 비극, 기쁨 속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성격인데 다른 10대들과 달리 매우 진지한 조르노는 임무와 그가 설정한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이후 부차라티가 보스와 만날 때 브로치의 스탠드 능력을 심어두는 등 주도 면밀했다. 또한 침착한 태도로 여러가지 일에 임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이 모르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도 침착함을 발휘했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며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그는 마음씨가 착해서 누군가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본인 스스로 위험에 빠지곤 했는데 실제로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살아서 나올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으나 정작 꼰대짓을 했던 아바키오가 죽었을 때는 겉으로는 슬픈 척하며 속으로는 잘 죽었다고 생각한 소시오패스다. 맞냐? 초기에 혼자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습과 달리 서서히 동료들을 믿고 그들의 능력과 융합하여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팀원들과 시너지 효과가 있는 팀워크를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조르노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도 적합한 동료들과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기 위해 행동했다. 디오는 본인이 유리할 때 본래 가지고 있던 성격을 숨기면서 타인에 대해 살포시 깎아내리며 말이 많아지는 것처럼 조르노도 마찬가지로 피니시 직전에 본인이 살아온 방식을 드러내거나 생각을 분석하여 그들의 잘못에 대해 장황하게 수다를 떠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권위 있는 인물이나 윗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예의 바르고 욕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여행 내내 일관된 자세로 예의 바른 행동을 취했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바키오가 목적을 위해 동료를 버려야 한다는 상황에서 상사의 의견과 모순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 옛날 조스타 가문의 재산을 노리던 할 말 하는 놈이랑 빼닮았다. 상대방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조르노는 행동하기 전에 상대의 능력과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가 남들보다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게 된 원인은 어렸을 적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내성적인 성격과 남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긴 것이었는데 이 점은 타인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살펴본다는 것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침묵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조르노는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상대의 특징과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예측하며 이에 대항하는 행동을 취하는데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졌고 주변 환경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특징을 지닌 그의 스탠드는 골드 익스피리언스다. 인간형과 근거리 파워 형태로 분류되어 있는 스탠드며 디자인은 고대 이집트의 창조의 상징이었던 풍뎅이와 재생을 상징하는 무당벌레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양쪽 어깨에 달려있는 날개는 평화를 뜻하고 작가의 말에 따르면 스탠드 머리에 있는 헬멧은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을 나타냈다고 한다. 타 스탠드들에 비해
비해서 골드 익스피리언스는 강하지 않으나 여러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들은 기본적으로 주먹이 닿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바꾸는 능력이다. 또한 이 효과를 자유롭게 취소하고 물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다. 변환 속도는 원하는 형태에 따라 크게 다르다. 즉 어떤 물체가 식물로 변하는 것은 항상 빠르지만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느린 편인데, 이것은 변환 과정이 조르노가 만드는 생명체의 복잡한 방식에 비례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또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작은 생명체와 식물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가 어떻게 써야 좋을지 미리 추측해야 했다. 처음에는 맞은 상대가 감각이 빠르게 처리되어 유체 이탈이 되는 능력이었지만, 이 능력은 개사기가 되었는지 이후 나오지 않았다. 이 밖에도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만질 때 내부에 다른 생명체가 있는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골드 익스피리언스 하면 떠오르는 능력은 치유다. 베이비 페이스와의 대결에서 영감을 받은 조르노가 신체 부위와 장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크레이지 다이아몬드와 달리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돈만 주면 뭐든지 끝났다. 골드 익스피리언스에서 화살을 찔러 진화한 레퀴엠은 스스로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스탠드며 모든 능력치가 측정 불가라 다른 스탠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비교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레퀴엠의 능력으로는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인데, 모든 행동들이 리셋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적이다. 이 효과가 발동되면 탈출할 수 없고, 여기서 일어난 행위들이 현실감 있는 죽음으로 다가오지만 반복적으로 죽기 직전 지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레퀴엠은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과 감지하는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는데, 감지하는 능력은 더 이상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작은 돌을 튕겨서 디아블로 손을 뚫어버리고 건물의 일부를 파괴할 수 있는 파워를 가졌다.